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결함품 처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함표 작성입니다. 결함품의 발견 시 품질 결함표 Non-Conformance Report NCR이라고 하죠. 품질 결함표를 작성하고 결함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명시한다. 품질 결함표 NCR 결함품 처리를 위해 품질보증부서에서 발행하는 문서로서 결함 내용, 원인, 시정조치, 최종 판정 결과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당사 결함 관련 품질 증빙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NCR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카이에서 이렇게 NCR을 구분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레코드 타입 NCR, 브레이크 오브 인스펙션 NCR, 스핀오프 NCR, 스플릿 NCR, 리서밋 NCR 이렇게 구분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현재 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어떤 부적합품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걸 그냥 단순히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이런 품질 결함 절차에 따라서 NCR을 발행하고 그 후속 조치들을 그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꼭 그 과정들을 지금 현재 잘 준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아이커스 결함 처리라고 해서 요거는 제품의 공정 또는 최종 검사 시 발견된 즉시 처리 가능한 간단한 형태의 경미한 결함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및 지침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죠. 이제 즉시 현장에서 처리하고 조치해서 완료 지을 수 있는 그런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NCR을 발행하지 않고 요 아이커스라는 문서, 인스펙션 클린업 시트라는 이 문서를 활용해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아이커스에 따라 재작업 중 또는 후에 규격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결함은 반드시 부적합품 처리 절차에 따라 품질 결함표를 발행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비록 이 아이커스라는 문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해서 조치를 했는데 아니면 조치를 하고자 해가지고 막상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간단한 결함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아이커스로 처리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경결함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라서 NCR을 발행해서 처리해야 한다. 네,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자재감사입니다. 머티리얼 서베이라고 하는데요. 조립, 부품, 구매품에 대하여 자재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적인 업무 절차 및 책임을 명시한다. 요거는 어떤 부적합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해당 부품뿐만이 아니고 창고나 지금 그 현장 그리고 제공품 중에서 동일한 품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발견된 부품에 한해서만 결함품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수평전개해서 다른 데에도 이 영향성이 있는 건 없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살피는 부분, 그걸 바로 이 자재감사라고 합니다. 머티리얼 서베이라고 하고요. 여기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건 한번 순서대로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결함품 보관 장소 운영 지침입니다. 규격 불일치 물자를 보관하는 장소를 MR 클립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현장의 생산 사무실 앞에 이 MR 클립 그 캐비닛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규모가 큰 회사나 그 생산하는 생산물이 부피가 큰 그런 회사들에서는 단순히 지금 우리처럼 캐비넷으로 활용해서 MR 클립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별도의 공간, 별도의 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MR 클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함품 보관 장소로서 제조 및 생산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된 규격 불일치 물자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모든 불일치품에 대해서는 오픈 리젝션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단 스크랩이 확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스크랩 태그를 부착 가능하다. 오픈 리젝션 태그하고 이 스크랩 태그의 차이는 뭐냐면 스크랩 태그는 말 그대로 폐기가 확정된 부품에 부착을 하는 태그고요. 이 오픈 리젝션은
부적합품은 확실한데 이걸 폐기를 할지 아니면 재작업을 할지가 아직 결정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는 이 오픈 리젝션이라는 태그를 붙여서 결함품을 식별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MR 크립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반드시 시건장치가 있어야 한다. 네, 시건장치가 꼭 있어야 하고요. 다음 이제 폐기 물자, 이제 스크랩 처리의 기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라인딩, 두 번째는 연소 태우는 거, 세 번째는 주요 돌출 부위 또는 필수 영상의 제거, 네 번째 영구 변형, 다섯 번째는 홀의 절단, 다음 여섯 번째 융해, 완전 녹이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 조각. 여기서 중요한 게 세 조각 이상입니다. 세 조각 이상으로 절단. 여기는 이제 처리 기준인데 반대로 아래의 폐기 처리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폐기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폐기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기 명시해 놓은 건데요. 러버 스탬핑, 스틸 스탬핑 또는 바이브레이터에 의한 스크랩 표시를 하는 거, 그리고 페인트, 물감 등으로 그냥 표시하는 거, 그리고 해머 등으로 그냥 좀 찌그러뜨려서 표시하는 거, 그리고 태그나 기타 다른 방법에 대한 그냥 이렇게 식별만 해놓고서 처리해버리는 거, 그리고 그냥 몇 군데 홀만 뚫어 놓는 거, 그리고 절단을 해도 여기 이렇게 세 조각 이상이 아니고 두 조각으로 절단을 하는 것, 요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결함품 이제 처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규정된 요구사항인 도면, 규격, 계약, 제조사항에 일치하지 않는 결함품의 확인, 식별, 분리, 판정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함품이란 뭐냐? 계약, 도면, 규격 등에 명시된 품질 특성의 불만족 또는 불인치한 품질 특성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생산품을 결함품, 또 그 전에 부적합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결함의 종류에는 이제 또 경결함이 있고 뭐 중결함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예비심의가 있고 물자심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의는 뭐 PR이라고 부르고 물자심의는 MRB라고 부르는데요. 요 내용까지는 품질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뭐 유관 다른 부서에서는 이제 요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비심의에서는 재작업이나 그리고 폐기 요런 것들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자심의에서는 이제 수리나 현 상태로 사용,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것도 물자심의위원회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만 활동하고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수리, 그리고 재작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읽어보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다시 작업하는 건 맞습니다. 결함품에 대해서 이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행위, 작업을 하는 건 맞는데, 수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 도면, 규격 등의 요구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재작업은 계약, 도면, 규격 등의 요구사항에 일치시키기 위해 정해진 공정을 재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게 없이 계약이나 도면, 규격 등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다시 작업하는 건 이제 그걸 재작업이라고 하고, 도면이나 계약, 규격 등과 뭔가 좀 다르다면 그건 수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현 상태로 사용은 유지 해지 이지라고 해서 지금 결함을 갖고 있는 이 상태가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든가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고객이 물자심의위원회나 고객이 판단했을 때만 허용이 되는 그런 판정이고요. 다음 폐기는 말 그대로 제품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재작업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이 인정한 방법으로 수리가 불가한 결함품에 대한 판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결함품 처리의 순서인데요. 네, 첫 번째는 식별 및 보고, NCR을 발행하고요. 그 다음 격리 조치를 하죠. MR 크립에.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판정, MR이나 PR, 아까 예비심의나 물자심의 있다고 했죠. 거기서 리워크나 리페어, 유지해지 현 상태로 사용, 그리고 스크랩 폐기, 그리고 RTB는 이제 제조사에 리턴 투 벤더라고 해서 제조사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이 다섯 가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판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고장 탐구 수행입니다. 원인이나 결함 부품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고장 탐구를 수행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고장 탐구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결함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고장 탐구를 수행합니다. 고장 탐구는 영어로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고요. 비행시험 또는 생산 작업에서 발생된 문제, 고장 제품에 대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NCR에 의한 고장 탐구는 작업 수행 중 발생한 반복 결함, 주요 결함 중 고장탐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결함 외에 결함 원인이나 결함 부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품질 부서에서 트러블 슈팅 NCR을 작성하여서 생산기술 부서에다가 고장탐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고장탐구위원회를 통한 고장탐구는 NCR에 의해서 고장탐구를 수행하였으나 고장탐구에 난점이 있거나 결함 원인을 명확히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항공기에 대해서는 고장탐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장탐구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단계가 되고요. 여기서도 고장탐구를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해결을 못했다. 그 다음은 2단계로 이 고장탐구위원회를 넘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생산기술부서에서 고장탐구를 이제 사실 주관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한 우리의 제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고장탐구를 수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산기술부서도 이제 참여를 하긴 하지만 주관은 개발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장탐구 수행의 이제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대로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춤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차 시 시정 및 예방 조치 한 과정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